해모힘. 방금 소개받은 가족들의 강진환입니다. 제 말씀 전에 이렇게 많은 아토미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또한 또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에게 이렇게 강의 기회 주신 애투미사의 박 회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역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해모힘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해모힘의 연구 기반, 연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우리가 면역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의학에서 가장 힘든 학문이 면역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복잡하고 모든 사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굳이 표현한다면은 외부로부터 침입되어지는 병원균이나 이물질, 오염된 물질을 막아주고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염증, 그 다음에 암의 발생 등을 차단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역할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은 시대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미아가 와갖고 지금 저희가 몇 년째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왜 왔느냐? 자연의 환경이 변화가 오면서 교란이 와갖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위 중만숙주가 교란되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변종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처음 노출되니까 사람은 병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21세기에 와서 새로운 환경 교란에 따른 새로운 병원균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 대응을 하게 됩니다. 즉 시대가 흘러가에 따라서 병의 발생 원인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면역은 여기에 맞춤형으로 점차 진화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와 같은 그 면역이 결손이 왔거나 손상이 오면은 막바로 병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면역은 우리 생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역이 똑같냐? 아까 말씀 개별적 차이가 있죠. 연령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에서 3개월까지는 신생아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이 시기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 태반을 통해서 전달된 면역밖에 없어요. 가장 면역적으로 취약한 것이죠. 우리가 100일 잔치를 왜 하냐면은 과거에 이 100일 내에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버틴 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일 잔치를 하는 것이고, 또 돌에 또 사이에도 많은 애들이 면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병으로부터 침투돼서 사망을 하게 되니까 돌잔치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신생아기를 잘 넘기게 되면은 9세까지 계속 면역이 교육을 통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는 거죠. 49살이 되면은 정상 면역을 갖게 되고 이 정상 면역은 50세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50세 이후부터는 노화가 오게 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령은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 연령적 증가를 건강할 때는 못 느끼시는데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주 그냥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21세기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연령으로 채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1,4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가, 유지가, 건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또 의료 환경이 좋아지고 사회적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환이었지만 살게 되죠. 그럼 기저질환의 그 어려운 걸 잘 극복해서 사신 분들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면역하고 다 연관돼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역 평가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이나 어떤 특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어떤 기저질을 갖고 있는지 따라서 다 개별적으로 전문 기관과 전문 의원에 의해서 대략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면역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도 쌍둥이까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면역을 개선하는 의약품이나 식품을 갖고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백신은 어쩔 수 없이 임상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18조 원. 한국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가능한데 만약에 면역의약품이나 식품을 한다 18조 원보다 더 들어가요. 객관적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면역의약품이나 식품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대한 임상 연구를 갖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신뢰도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잘 만들어진 임상 연구 모델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면역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많은 질병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전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우리 몸에는 1차 방어 단계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제 성을 쌓고 호를 파고 뭐 여러 가지 방어벽을 설치하는 게 이제 적으로부터 침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몸의 피부, 점막 이런 것들이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1차 방어 단계에서 못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설사한다 그러면 많은 그 잘못된 손상돼서 나온 물질들을 빨리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거예요. 이 배출이 잘 안 되면은 거기에 포함된 나쁜 물질들이 우리 병을 일으키니까 이게 1차 방어 단계인데 이 방어 단계가 무너졌어요. 그럼 침투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막아주는 게 선천면역.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을 선천면역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균을 잡아먹는 대시세포, 그 다음에 자연 살해세포를 갖고 여러분들 아시는 NK세포, 그 다음에 단핵구, 과립구, 호중구,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선천면역 세포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21세기에 와서 이 선천면역 세포의 중요성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기저질환에 어려운 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선천면역을 갖다가 잔류된 선천면역 세포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21세기에 와서 이 선천면역에 대한 이 중요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선천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딱 외부 침입이 왔을 때 수시간, 단시간 내에 대응을 해요. 길게는 수위. 이와 같은 대응을 갖다 해서 외부로부터 이상한 물질이 와서 균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이제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전문 선택적 면역을 하는 데다 정보를 알려줘요. 이게 들어왔으니까 빨리 대비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 역할을 하는데 더불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 분들의 만약에 이 선천면역소가 잔류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활성화시켰을 때 그분들한테 방어 면역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현대의학에서는 면역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은 선천 면역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활성화시키느냐. 특히 트레인드 이뮤니티라고 교육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교육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살해세포로서 NK세포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포는 다른 세포들은 되게 이제 골수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이 세포는 흉선하고 림프절에서 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손상된 세포를 제거해주고 감염된 세포를 골라서 없애버리고 암세포를 갖다가 없애버려요. 하루에도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수없이 만들어집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이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이런 NK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꾸 암세포가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바깥으로 이제 의료적으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암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NK 세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선천 면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해모임은 이따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NK 세포,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기능을 복원시켜주는 큰 역할이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선천 면역 세포에서 이제 또 방어벽이 이제 뚫렸어요. 그럼 그다음에 뭐죠? 후천 면역 세포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라는 항체를 만들어주는 B림프구가 이제 후천 면역 세포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알려진 건 T림프 세포라고 해갖고 선택적으로 전문적으로 방어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T림프구가 사실상 지금까지도 가장 이제 연구가 왜 우리 쪽에서 많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는 도움세포하고 독성세포가 같이 있어요. 이 두 세포가 평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50세 이후부터 노화가 온다 그러는데, 불행히도 노화가 왔을 때에는 T림프구는 한 개도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B림프구하고 T림프구의 가장 특징은 메모리,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억을 갖다가 우리가 되살려주고 유지하는 게 뭐냐? 백신 접종이에요. 50세 이상의 연령, 특히 6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반드시 예방 접종으로 그 기억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독감 백신, 폐렴유병 백신, 대상포진 백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용 DTP라고 이제 뭐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백신을 통해서 기억이 유지가 돼갖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선천 면역 세포가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우리가 그 중요시 여기는 거는, 잔류된 선천 면역 세포를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 환자들에서 이 세포를 활성화시켰을 때 그나마 방어력을 키워주고 유지시킬 수 있다. 특히 NK 세포의 역할이 해모임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이런 효과를 갖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면역의 결손인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효과를 얻어야겠다. 그럼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무 효과가 없는, 그렇지 않죠. 면역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게 건강하실 때, 해모임을 드실 때 이렇게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 큰 차이가 없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손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러한 상태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노화나 장기의 손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길게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거고, 그 전에 있는 거는 더 잘 유지가 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제가 70세가 넘었는데 65세 때 이후부터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걸 했는데, 딱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이게 제가 너무 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한테서도 이런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모임이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동물 모델 연구라고 하는 게 이제 면역 제품이나 면역 의약품에서는 반드시 거쳐서 알려주고 근거를 삼는 그런 연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뢰도가 있으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소위 말하면 웰 디자인드 스타디, 잘 계획된 연구다. 그 조건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거는 잘 연구가 계획된 거로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게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재현성. 반복 연구를 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재현성이 없으면은 그거는 못 믿는 거예요. 재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그 제품의 성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갖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면역의약품이나 면역개선식품에서 객관적인 신뢰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게 해모임에 대한 연구예요. 이
이거는 저도 엄청난 국제학 술지에 뭐 150편 정도의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등재된 사람인데 동물 실험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완제품을 했다. 이걸 재현했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제가 분석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첫 번째 그 5가지 분야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고연령 그 모델에서 면역 기능이 어떻게 유지되고 활성화되느냐. 이제 동물을 고령화 동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그 동물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해몬을 갖다 투여한 경우하고 아닌 거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모임을 투여받은 환자에서는, 그래서 동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연 살해세포, NK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방어 물질이 사이토카이닌에게 올라가요. 특히 인터루킨 12, P17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IL-12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어 기전에서 가장 큰 지표가 되어 있는데, 이 지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해모임을 받은 고령의 동물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연구 결과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고령화된 노인분들한테 잔류된 선천변형세포가 해모임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재균형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모델을 여러 다양한 각도로 해서 많이 증명이 된다고는, 그리고 실제 복용하신 분들의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후광적으로 심판 후에 데이터를 얻는 상당히 좋은 객관적인 근거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그 예방과 회복 효과인데, 아까 우리 김 이사님께서 동영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건 상당히 불행한 경우입니다. 암이 진행이 돼서 전이가 됐거나 암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의약품으로, 약제로 수술로 접근을 못해요. 방사선 치료 통해서 암 크기를 줄이거나 전이된 것을 좀 더 줄여주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약제와 수술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방사선에서 그런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 확실한데, 불행히도 이 방사선은 정상 조직 세포에도 같이 손상을 입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디에이션, 방사선을 조사를 받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의미로 이제 연구가 3회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한 결과 골수의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방사선 조사 받으면 골수의 기능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라. 비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면역세포가 활성이 되고, 이 말초력에서 그 NK세포가 높게 올라가면서 그 여러 가지 방어 물질을 분비하더라는 게 이 3번에 걸친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방사선 치료받은 분들한테 우리가 의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치료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운을 입죠. 나무로 된 가운을. 그렇지만 환자는 노출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피부 손상, 간 손상, 홍파 손상, 심장 손상이 올 수 있는데, 더불어서 그러한 긴 장기의 손상이 이 해모임을 투여받은 분하고 아닌 분하고 차이가 있더라. 손상을 덜 받더라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돼서, 이건 방사선 조사를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항암제도 똑같아요. 항암제도 암을 우리가 치료할 때 쓰이는 약제는 맞는데, 정상 조직과 세포도 같이 손상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치료제인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 피부가 변색이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몸에 힘이 들고 등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왜 하느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부작용에서도 해야 되는 거죠. 의료에서는
절대평가라고는 없어요. 상대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오는 그 회복 효과나 다른 조직의 손상 차단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기대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모델로 이제 3회에 걸쳐서 이제 이 해모임을 투여하는 모델 스타디를 한 거죠.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NK세포 활성화가 일어났고, 뭐 감마 페론, 인터페론 같은 것들이 상승돼서 방어효과가 높아졌고, 간 기능 손상, 소위 말하면 신기능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면 방사능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 해모임은 이런 항암제 투여받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하는 재현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항염증 효과인데, 우리가 이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이가 들면서 이 장기가 자기 일을 하면 대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는 염증이 있고, 또 이제 외부의 다른 물질로서 오는 염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겪는 거는 호흡기 알레르기 염증이에요. 이 물질에 알러지가 있는 그 분들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자극적인 어떤 그런 물질 노출되어지면 위 점막이 손상이 오잖아요. 위 점막 염증. 그 다음에 이제 만성 그 질환에 의해서 오는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COPD라고 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이러한 점막 손상에 의한 염증을 갖다가 해모임이 완화시켜주거나 복원시켜줄 수 있겠는가 하는 모델 스타디, 이제 세 가지 파트로 해서 한 건데, 역시 염증을 일으키는 매개 물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기에 대한 면역적 기능을 이제 일반 의사들도 잘 몰라요. 면역이 잘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의 주요 장기들이 자기 기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뭐 췌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레귤레이션, 조절 효과가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오는 게 대사질환이잖아요.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뇨가 이제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많은 그 질환인데, 이거는 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세포가 노화가 되거나 손상이 돼서 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해모임을 갖다가 준 그룹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면역 조절을 통해서 했더니 손상된 그 이 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세포가 복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굉장히 의사로서는 인트레스트 매우 흥미로운 거죠. 당뇨에 대한 식이요법, 약제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92에 돌아가셨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당뇨로 주사 인슐린 먹는 약으로 안 돼갖고 주사제가 6년 반을 갖다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이제 그 병의 경과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제가 잘 아는데 경과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이 장기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시키거나 손상되는 것을 뭐 영구적인 것까지 모르겠지만 복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골수에 대한 건데, 골수 조절 그 기능이 떨어지면 뭐 빈혈도 올 수 있고 면역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방어 면역이 형편없이 떨어지죠. 골수 이식을 받은 환자를 제가 많이 이제 봤는데 약으로 다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면역이 없으면은 절대 못 살아나요. 균에서 감염이 왔는데 이 균이 뭐다? 어느 항생제 잘 듣는다 다 알아. 그래서 그 약을 투여해. 자기 면역이 없으면 죽어요. 조금의 자기 면역이 살아있어야 돼.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골수 같은 데에서 자기의 소위 말하는 면역이 조절 기능에 의해서 손상이 안 되고 다시 원상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은 와이나 안 할 이유가 없죠.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지상 돌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 골수에서 면역 조절 기능에서 활성화되더라. 선천면역 세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남아있는 잔류된 면역 선천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고료가 된 노인이나 비저질환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방사선 노출이나 항암제의 소위 말하면 차단 효과, 그다음에 개선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망 염증에
보건 효과, 차단 효과를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 장기의 면역조절 등으로 그 장기 기능을 잘 유지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연구자로서 해모임이라는 연구를 통한 18개의 국제학술지를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제가 볼 때 아시면은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는 해모임에 대해서 제가 10몇 년부터 알았는데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 때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그 암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는 권장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해모임은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근거를 갖고 저는 나름대로 소신 있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될지. 지금 면역세포 얘기를 이제 선천면역세포, 구체면역세포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아 있는 것을 면역기관이라고 하거든요. 1차 면역기관은 골수, 흉선, 요것은 뭐 B림프구, T림프구, 선천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2차 면역기관이 모여 있는 거예요. 생성은 안 하지만 림프절, 뭐 우리 장내에도 림프절이 있고, 피부 피하에도 림프절이 있고, 굉장히 만연제 림프절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맹장도 청소년기라고 것도 림프절이 일종이거든요. 이런 기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면역기관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장입니다. 장. 장에는 70%의 면역세포가 몰려 있는 거예요. 행동 때문이지. 이게 망가지면은 면역은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분인데 서양 양의학이 이제 우리가 태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질환은 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은 장의 면역 기능이 많이 분포된 세포가 있다는 건 모르죠. 그렇지만은 경험상으로 장의 기능이 손상됐을 때 병이 다양하게 온다는 것을 파악을 하신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장내에는 면역세포가 70%가 있는데 얘네들이 기능을 못하면 다양한 질환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장면역 세포의 기능이 잘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키죠. 우리 몸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이 많아요. 이걸 갖다 이제 공생미생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표현하죠, 의학적으로. 장내 공생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셀 수 없이 uncountable,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숫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균이 있고 우리 몸에 해가 될 유해균이 있는데 이게 평형이 안 맞으면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고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장 점막에 이 유익균이 장 점막이 건강할 때 가서 이제 생착이 돼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데 장 점막이 손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산균 암만 먹어도 됩니다. 산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 생활 관리를 잘하려는 것은 식이요법, 자기의 지금 신체 조건에 맞는, 생리 조건에 맞는 운동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기서 식이요법 잘못되거나 생활 습관에서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장의 점막 기능은 안 생겨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분들한테 유산균을 먹어서 좋은 유산균이 장점막에 가서 잘 산착이 돼서 잘 활성화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만 불행히도 전 인구의 30% 정도는 스트레스, 항생제, 염증이나 장기보경, 노화, 기저질환 등으로 해서 점막이 손상이 장구수가 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분들은 이제 살아있는 생체에 유산균보다는 이제 살균체, 유산균을 키워서 이제 죽여요. 얘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거로 이제 우리가 전환시켜서 장 기능을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고,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해요. 섬유 세포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수용성 섬유 세포,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해조류에서도 많죠. 미역, 다시마 등등.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농식품에서 좋은 그 이 소위 말하면 뭐 구근성, 뭐 감자, 뭐 고구마 등등 많잖아요. 육류에는 섬유질이 없어요. 불행히도 우유에 섬유질 났으니. 그래서 그건 단백 요원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장내 기능에 소위 말하면 점막 기능을 잘 유지시켜주는 데는 수용성 식이식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먹어줘야지만 이게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장점막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이게 잘 돼가고 유익균이 우리 몸에 상착이 되어지면은 장면역에 대한 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불행히도 이 해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대개는 결손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1차적으로 본인의 식생활 습관, 생활 그 건강 습관을 개선하는 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도와드릴 수 있는 지원 제품이 있어야 돼요. 뭐 살균체, 우리가 뭐 수용성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IT 회사에서도 거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개발 단계가 완료돼 가고 있다고 제가 전해드려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장면역 손상 개선시켜 만약에 했을 때는 장면역부가 활동을 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아토미는 해무임은 제가 볼 때에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상위에 있는 면역 개선 식품이에요. 이 면역 개선 식품은 우리가 최대한 효과를 보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제 같은 전문가에 있어서는 어떤 논과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서 특히 선천면에서 있고 NK 세포들을 많이 들이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재현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면역이 손상을 받았다. 올 수 있는 많죠. 감염질환 오죠, 염증질환 오죠, 암질환 오죠, 자가면역질환, 대사질환 오죠. 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좀 경제가 좋아져갖고 먹고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먹는 습관이 서구화로 바뀌었어요.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한 게 뭔지 아세요? 대사질환,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비만, 소화비만 말도 못해요. 자가면역질환, 뭐 루푸스 질환, 루마티스 질환들이 계속 늘어나는. 암도 과거에 없던 대장암이 1등 암으로 바뀌었고 여성분들한테 자궁암이 1등인데 유방암으로 바뀌었고 이게 다 서구화된 음식으로 바뀌면서 옵니다. 이 다 만들어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런 게 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기 몸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소위 말하면 건강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이걸 해결할 때 면역 글로빈이라는 걸 주고 뭐 백신을 통해서 하는 의료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할 때 생활 건강 주시는 장 건강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식이요법, 유상요법 이런 거를 잘 활성화해야 되고 생리적 생활 건강을 갖다 유지해서 자기의 지금 자기 체력에 자기 지금 건강에 맞는 걸 해야지 건강 체력도 안 되는데 뭐 식스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능식품을 갖다가 또 많이 유산균 아까 말씀드린 장점막이 정상일 때에는 상당히 도움을 줘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살균제를 다른 거로 전환해서 장부수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금방 느껴요. 음식을 먹었을 때 계속 거부룩하고 자꾸 가스가 차요. 그러다가 이제 복통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해지면은 설사도 그 변비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갖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이 피부 질환이 자꾸 나빠져요. 자꾸 알레르기 심해져요. 그 감기 같은 게 호흡기관이 자주 걸려요. 그래서 알 수 모르는 통증이 자꾸 와. 그러면 장무술 의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또 새로운 개발되는 제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외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는데 해물 같은 개그린징 제품 그다음에 많은 그 재현된 연구 결과 있는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바람이 있는데 이 해무임을 갖다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근거 있는 제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고용을 하셨어요. 그 연구 결과 많이 이제 반복돼서 재현된 결과가 있어요. 이거하고 일치되는 결과를 전향적으로는 연구는 못하는데 후황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데이터라 그러죠. 자료를 모아갖고 일치된 거를 우리가 구축을 해주면은 제가 볼 때 가장 믿을 만한 구축이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 많은 내용을 열어보겠습니다만 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